안녕하세요. 코리아 플러스 리얼리즘, 코리알리즘입니다. 영상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제 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미국 내 코로나 바이러스 누적 확진자 수가 550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최근 2차 파동을 겪고 있는 한국은 16,000여 명입니다. 미국은 확진자 550만 명에 이어 전체 사망자는 17만 명을 기록한 가운데 2020년에만 전체 사망자 수는 30만 명에 육박할 것이라는 심각한 전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심각한 상황에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행정부의 바이러스 대응을 자화자찬하는 데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이해할 수 없는 행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달 초에는 미국 매체와 가진 인터뷰에서 한국의 사망자 통계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등 미국 시민들을 폭발하게 만든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연설 중 미국 내 코로나 발병 현황을 설명하다 또 한국을 불쑥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코로나 종식을 선언했던 뉴질랜드를 거론한 뒤 이어 한국을 언급하며 한국은 끝났다. 어제 대규모 발병이 있었다라고 말하며 망언을 쏟은 것입니다. 최근 한국은 일부 단체의 집회 및 일부 교회를 중심으로 한 바이러스 2차 파동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위대한 일을 하고 있다고 강조하기 위해 한국의 상황을 이용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워싱턴 포스트는 한국의 상황이 악화된 것은 맞지만 여전히 미국은 하루당 신규 확진자가 한국에 비해 209배가 높다고 트럼프 대통령을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는 특히 한국과 뉴질랜드에 대한 언론과 기자들의 찬사에 짜증이 났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한국은 첫 확진자가 같은 날 나왔으나 한국은 광범위한 검사를 신속하게 추진해 확산을 재빨리 막았다. 한국의 최근 확진자 증가율이 많은 나라들에 비해 높다. 그러나 한국의 확진자 증가율이 미국을 포함한 64개국보다는 낮다. 최근 미국의 신규 확진자는 한국의 209배이다. 한국과 뉴질랜드의 신규 확진자를 합쳐도 미국이 200배 더 많은 것이다. 한국의 코로나 상황이 2차 위기 국면에 빠진 것은 사실이지만 미국은 한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나쁜 상황인데 이러한 비교는 어이가 없다는 문조였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확진자 수를 전체 인구 대비로 계산해도 미국이 한국보다 25.5배 높습니다. 일주일간 100만 명당 확진자를 비교하는 그래프야.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망한 한국인은 307명밖에 되지 않았는가? 이는 미국인 17만 1000명이 사망한 것과는 큰 차이다. 한국은 프랑스와 거의 같은 인구를 가지고 있지 않나? 하지만 프랑스의 경우에는 3,000건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고 있어서 한국은 10%에도 미치지 못하네요. 그러니 걱정하지 마세요. 최근 한국에서는 광화문 집회 등 특정 교회를 중심으로 급격한 바이러스 확진이 이어지면서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가 격상되는 등 한국이 2차 대유행을 겪고 있습니다. 방역모범국으로 손꼽히는 한국의 현 상황을 관심있게 보도하고 있는 저명한 해외 언론들은 현재 한국의 상황 또한 매우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2차 대유행은커녕 여전히 1차 파동에 머무르고 있는 많은 나라들이 한국이 새로운 대유행에 대처하는 방식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국 최대의 공영방송사인 BBC는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확진자 수가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한국의 수도인 서울 안팎에서는 박물관, 클럽, 노래방 등이 문을 닫았다. 한국은 이 바이러스의 관리에 있어 세계적인 코로나 바이러스 성공 사례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일부 교회와 관련된 새로운 발병의 급증은 더 광범위한 발병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크게 두 가지 우려가 있다. 첫째는 인구 밀도가 높은 수도권에서 발생했다는 것이고, 둘째는 또 다른 극비교회와 수백 명의 성도들이 모임에서 거짓 연락처를 제공했다는 점이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하는 점은 한국은 이전에도 이런 상황이었고 훌륭하게 처리했다. 한국의 고효율 추적 시스템은 여러 인프라와 결합되어 클러스터 발생을 통제하게 했다. 한국 언론에는 성도들이 고함치고 욕설을 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최근 발병 집단 중 일부는 한국의 정권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은 우파교회를 폐쇄하려는 음모의 일환이라고 보는 분위기다. 그들은 또한 검역 명령에 따르거나 검사를 받기를 꺼린다. 한국의 질병관리본부장은 현재 확산이 통제되지 않으면 발병 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의료체계가 붕괴되고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기를 맞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CNN은 최근 집단 감염이 발생한 단체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한국 서울에서 8월 15일 예수 복장을 한 시위자가 정부에 반대하는 집회에서 대통령 집무실로 행진하고 있다. 한 전문가는 일부 신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진짜 위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듯 보인다고 말했다. 그들은 신을 사랑이 많은 존재로서 믿지만
치유자로서의 신을 더 많이 믿는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믿음이 질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 라고 이 전문가는 말했다. 한국 정부의 2015년 인구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44%만이 종교인이라고 답한 반면 그중 63%는 기독교 교파를 따르고 있으며 교회는 전국적으로 흔한 광경이다. 이때까지 정부는 전국적인 종교 집회 금지를 자제하는 대신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온라인 서비스를 권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 극단적인 세력들이 한국의 대통령이 반종교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막지 못했고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 공산주의자라고 비난하는 것도 막지 못했다.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공산주의가 청와대를 장악했다면서 대통령이 남한을 북한에 넘기고 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한 지지자는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는 것이 최고의 질병 예방책이라고 쓰인 현수막을 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한국의 대통령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모두의 노력을 방해하는 매우 분별없는 행위이고 그것은 사람들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용서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엄중하게 말하기도 했다. 로이터 통신도 한국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전 씨가 이끄는 특정 교회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은 지난 2월 비밀 기독교 종파의 신도들 사이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발병이 일어나 이에 대한 좋지 않은 기억을 되살렸기 때문이다. 보건부는 규정을 어기며 집회에 참가하고 검사와 추적을 위한 명단을 모두 제시하지 않은 리더에게 의료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로이터 통신의 전화에도 응답하지 않았다. 뉴욕타임즈는 교회의 발병이 보건 관계자들을 놀라게 했다. 빽빽이 들어찬 일부 한국 교회에서 열성적인 기도는 그들을 특히 바이러스에 취약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전 씨는 또 다른 반정부 보수단체에 의해 조직된 서울 도심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하면서 이 명령을 무시했다. 그는 자신의 교회에서 발생한 확산이 정치적 활동을 무력화하기 위한 테러리스트 공격에 의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집회 도중 누구를 지칭하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채 그들이 우리 교회에 바이러스를 퍼부었다고 말했다. 보건 관계자들은 그의 비난은 언급할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 전 씨는 자극적이고 근거 없는 주장으로 가득 찬 열변을 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는 주말 동안 총 인구 약 2천만 명의 서울과 경기도에서 사회복지제도를 강화했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관중들은 프로야구와 축구 경기에 출전할 수 없게 된다. 당국은 온도 점검, 모든 방문객의 명단 보관, 마스크 착용 등 강화된 예방 조치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대규모 집회를 금지하고 노래방, 나이트클럽, 뷔페 식당 등 고위험 시설을 폐쇄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그동안 보건당국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난을 받을까봐 교회를 고위험 시설로 지정하기를 꺼려왔다. 그러나 전 씨 교회에서 발병하기 전부터 최근 몇 달 동안 교회에서는 작은 규모의 감염이 계속 터져나오고 있다. 영국의 전문지 중 가장 많이 구독하는 신문 중 하나인 가디언은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추적, 검사, 치료라는 접근법을 통해 발생한 발병을 성공적으로 통제한 한국은 지난 5일 동안 거의 1000건이 추가됐다. 한국은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서울의 한 교회와 연계된 수백 명의 확진자가 나옴으로써 더 엄격한 통제를 도입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극우 운동가인 전 씨는 서울에서 수천 명의 추종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집에 있으라는 정부의 요구를 무시하고 시위를 하는 등 한국의 대통령에 반대하는 시위를 주도해왔다. 이 집단은 지난 2월 대구 비밀 기독교 종파인 신천지교회의 성도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것과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차 대유행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양상이라는 점이 더욱 심각한 이유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약 30만 명으로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100일 넘게 코로나 확진자가 없었던 뉴질랜드도 확진자가 발생하여 총선을 연기했고 미국은 여전히 매일 평균 코로나 사망자 수가 10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유럽도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5월 이후 감소했던 확진자 수가 봉쇄조치 완화와 여름 휴가철과 맞물려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프랑스는 하루 신규 확진자가 3,000명을 넘어섰고 이탈리아도 600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해왔던 성공적인 대응을 또다시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과 이를 모델로 삼으려는 기대에서 많은 외신들이 한국의 상황을 이렇게 보도하고 있는 이유입니다.